현직 검사의 충격적인 폭로를 계기로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추락했습니다. 사안의 엄중함을 인식한 검찰은 대규모 진상조사단을 꾸리고 의혹 규명에 나섰습니다. 네, 문무일 검찰총장의 발언처럼 검찰이 결과에 상응할 응분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또 검찰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어떻게 얼마나 변화할 수 있을지 오늘 최진영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서 검사의 폭로를 계기로 해서 굉장히 많이 이 내용에 대해서 확산이 되고 있고 국민들의 공분도 많이 사고 있는 오늘인 것 같은데 일단은 진상조사단을 검찰이 꾸리겠다고 합니다. 이 활동이 어떻게 진행될지 좀 전망을 해주시죠. 그렇습니다. 그 진상조사단 이름이 중요한데요. 예. 성추행 진상규명 및 피해 회복을 위한 조사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실질적으로 크게 봤을 때는 사건의 실체를 확인을 하고 그거에 예. 따라서 피해자가 있으면 피해를 회복하되 더불어서 향후에 이와 같은 일을 방지하기 위한 예. 제도 개선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동부지검장을 그 조사단장으로 해서 지금 예. 내부적인 구성도 이 성범죄와 관련해서 전문가들로 지금 구성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지금 말씀하셨듯이 내부에서 조사단이기 때문에 사안에 대한 조사를 한다라고 하지만 조사가 끝난 다음에 범죄 혐의가 인정이 될 경우에는 예. 수사까지 간다라고 했습니다. 네. 오늘 일부 언론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이른바 탈탈 턴다라고 할 정도로 해서 네. 이 지금 현재 그 검찰에 있는 현직 여검사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강력한 이 성범죄와 관련되는 어떤 그 드라이버가 걸릴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조사에 이어서 수사까지 갈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진상조사단장으로 조희진 말씀하셨지만 서울 동부지검장이 지금 발탁이 됐습니다. 최초의 여성 부장검사로 알려진 인물인데 발탁 배경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이 조 검사장님 같은 경우에는 이 여성 그 검사로서 1호를 다 달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1998년에 첫 여성 법무부 과장을 했었고 네. 또 2004년 같은 경우에는 첫 여성 부장검사를 했었고 차장검사로 최초도 했었고 더불어서 지금 그 동부지검의 검사장으로서의 여성 검사의 1호를 달았었는데요. 네. 단순한 1호라는 의미를 넘어서 네. 여성과 관련된 그 그 성폭력과 관련돼서도 국내외 판례 같은 것들을 많이 이렇게 연구 조사를 한 다음에 2005년에 여성과 법이란 것을 발간을 했고 네. 더불어서 이 사건에 있어서 말씀드렸듯이 여성과 관련된 것에 있어서는 검찰 내에서도 상당한 전문적인 그 식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누구보다도 이 사건에 대해서 잘 밝힐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 아시다시피 예전에도 이와 같은 유사한 사건이 있었을 때에 이미 한번 그 조사 단장으로 역할을 했기 때문에 네. 그 역량과 실력, 경험 이 부분을 어떤 법무부와 검찰에서는 상당 부분 고려했는 것으로 지금 이 법조계에서도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일단은 조사단이 구성이 완료가 되면 서 전 검사하고 안태근 전 검사장을 참고인으로 부를 계획인데 모두들 다 아시겠습니다만 안 전 검사장의 경우에는 지금 현직 검사 신분도 아니고 혹시 이런 조사에 대해서 불응할 수 있는 건가요? 현실적으로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까? 결국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예. 8년 전 2010년 12월 달에 있었던 사건에 대해서 예. 언론을 통해서 현직 여검사가 이와 같은 그 폭로를 했던 것이고 예. 말씀드렸듯이 형사적인 의미에서 봤을 때는 지금 예. 그와 같은 행위가 있었다라고 신체를 더듬는 행위가 있었다고 한다고 하면은 네. 그것이 성폭법 내지는 그 형법상의 강제추행인데 예. 네. 이미 그 2013년 같은 경우에는 그 강제추행에 대해서 그 친고죄를 폐지했지만 예. 그 당시를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는 예. 친고죄 같은 경우에는 범죄가 있었던 때로부터 6개월 정도 고소할 기간이 있는데 예. 벌써 8년이나 지났기 때문에 형사적으로 고소해서 수사할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낮고 더불어서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징계를 한다 하더라도 예. 검사에 대한 징계 시효가 기본적으로 3년이다 보니까 예. 현재 8년 정도 지난 시점에서 형사 처벌도 그리고 나아가서 징계하는 것도 상당 부분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다 예. 보니까 아마 앞으로 이제 그 피해자에 대한 조사를 넘어서 이 가해자로 주장되고 있는 안태근 전 검사에 대한 수사를 참고인 조사를 요청을 했을 때에 예. 응하지 아니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아마 지금 법적으로 어쨌든 여론의 흐름은 굉장히 좋지는 않습니다만 예. 법적으로 대응한다고 하면은 과연 지금 이와 같은 조사단에서 어떤 식으로 묘안을
그 발의를 해서 예. 그 현실적으로 불러 조사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 법리적인 검토가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글쎄요. 근데 얘기를 저희가 어제도 이제 관련 내용을 듣고 정리를 해봤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어떻게 조사단이 이분들을 소환해서 조사를 할지도 어려운 것처럼 들리고요. 대안이 있는가? 그러니까 과연 그럴 수 있는가에 대한 거를 제가 거듭 여쭤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답답하실 것 같아서 거듭 여쭤봅니다만 그 대안이 있는 건가요? 이게?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형사 고소를 했을 때에 예, 네. 실체적인 진실에 들어가기 전에 제일 먼저 보는 것이 공소시효가 끝났는지 여부를 봅니다. 이른바 네. 형식적으로인 판단을 먼저 하는 것 같은데요. 예, 예. 일반적인 사건 같은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지났는지 그리고 또 친고죄라고 한다고 하면은 예. 그 고소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났는지 그 부분을 보는 것 같은데 예.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 이 그 조희진 검사장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어떻게 보면 조사를 넘어서 수사를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만 말씀드렸듯이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점이 없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2010년 12월 달에 있었던 거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고 예. 지금 더불어서 수사를 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예. 그때로부터 4년 뒤에 2013년 정도에 이 서 검사가 본인이 그 당시에 이제 그 서울에 있다가 그 통영 지원으로 발령 났는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문제가 있다라고 문제를 제기를 했지 않습니까? 인사상 불이익 관련 그렇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인사상 불이익이 있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예. 그것이 바로 이른바 직권남용죄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조사를 넘어서 수사를 한다라고 하면은 첫 번째는 2010년에 있었던 이 성폭행에 대한 조사 그리고 예. 더불어서 2013년에 있었던 인사상 불이익과 관련해서 예. 네. 아직까지 그 부분이 만약에 혐의가 인정된다고 하면은 예. 공소시효가 남아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말씀드렸듯이 성폭력 자체뿐만 아니고 예. 인사와 관련되는 이 직권남용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충분히 참고인 조사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다 예, 보니까 예. 이 그 이문정 그 관련되는 그 검사와 또 예. 지금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 서 검사를 비롯해서 네. 그 당시에 있었던 그 많은 사람들을 불러서 참고인 조사를 해서 범죄의 단서가 인정된다고 하면은 예, 예. 이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에 대한 수사도 이루어질 가능성도 여전히 살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네. 그리고 또 이번 사건을 계기로 좀 검찰을 바라보는 여론의 분위기도 궁금합니다. 사실 지금 뭐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 문제도 그렇고 또 이 와중에 검사 70여 명을 늘리는 조직 개편에 나섰다고 해서 좀 비판을 받고 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올해에 들어서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과제를 얘기를 하면서 검찰 개혁도 얘기를 했습니다. 수사권 네. 조정. 사실 지난주까지만 해도 현직 그 경찰관이 부인을 그 살해했는 사건 때문에 네. 이 부분에 그 경찰이 상당히 궁지에 몰리나 했던데 네. 그것보다 더 큰 핵폭탄급의 어떤 검찰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드러남으로써 네. 검찰로서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분위기가 좋지 않은 그런 상태인 것 같은데요. 네. 더불어서 말씀드렸듯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스스로 어떻게 보면은 인력을 늘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봐서 국민의 시선이 따가운 것은 사실입니다. 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로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든 그 벗어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실제 저 같은 이 서 검사 같은 경우에는 제 사법연수원 동기입니다. 그리고 해서 지금 그러세요? 사법연수원 동기 모임 자체에서 서 검사를 지지하는 그런 어떤 성명도 지금 그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예. 더불어서 어제 같은 경우에는 그 여성 변호사회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대한 변호사협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 검찰에 대해서 진상 규명을 제대로 하라라는 압박하는 내용의 성명을 했습니다. 네. 결국 법조계 내에서 전반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을 압박을 하고 있고 더불어서 이 그 국민의 일반적인 여론도 압도적으로 서 검사에 대한 지지 여론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지금 그 통영지청으로 많은 꽃배달이 그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는 것 같은데 네. 예. 현재로서는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검찰이 살아남고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방법은 예. 있는 그대로 결대로 그 조사를 해서 예. 국민들 앞에 있는 그대로 밝히는 그것이 바로 오히려 검찰의 신뢰를 회복하는 첩경이라고 저는 봅니다. 네. 법무부의 말을 빌리자면 외부 전문가로 구성해서 진상규명위원회를 꾸려야 된다 이런 권고를 했거든요. 근데 검찰이 이제 문제가 터지면 대체로 내부 기구를 만들어서 자체적으로 이제 셀프 감찰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국민들의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번에 제대로 되겠는가에 대한
지적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예. 지금 그 검찰 내에서 만든 조 검사장을 예. 단장으로 했는 팀장으로 했는 실질적인 내부 조사단이 있고 예.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검찰개혁위원회에서 예. 법무장관에 대해서 권고를 하기를 예.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조사단을 만들어 이 사건에 대해서 실질적인 조사를 해라. 예. 한마디로 셀프 조사해봤자 그것에 예. 대해서 결과가 뭘 나오겠느냐라고 예. 하면서 네. 오히려 외부에서 메스를 대라라고 예. 얘기를 했고 그것에 대해서 그 박상기 법무장관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그 부분을 검토를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예. 그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투트랙으로 해서 외부의 전문가로 인한 조사단이 꾸려졌고 예. 내부적 조사를 단을 했었는데 말씀드렸듯이 내부적 조사단을 통해서 실질적인 어떤 그런 결과를 내지 않는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결국 예. 외부에 의해서 메스를 들이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결국 네. 검찰이 제대로 살기 위해서는 조 검사장을 단장으로 한 팀장 이 부분에서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서 국민들이 그렇게 했다라고 납득하지 않는다고 한다고 하면은 예. 그 다음에 어떤 시각은 그 외부의 전문가라고 합니다만 그 또한 일부 국민 아니겠습니까? 결국 국민이 검찰에 대해서 어떤 칼날을 댈 수밖에 없는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이기 때문에 예. 검찰에서는 자기 식구 감싸기를 넘어서 예. 실체적인 진실을 파악하는 노력 절실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네. 그리고 지금 직접 출연을 한 이후에 서 검사의 상황이나 입장이 좀 확인된 바가 있을까요? 말에 의하면 8년 전의 일보다는 앞으로의 일을 좀 응원해달라 이런 얘기를 했다고요. 또 동기라고 하시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 내용으로 봤을 때는 오늘 보니까 그 휴가를 내고 지금 연락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네. 많은 어떻게 보면은 그 지원과 지지가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과거 사건보다도 미래 앞으로 있는 사건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져달라라고 네. 해서 어떻게 보면 대인배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결국 지금 내부적으로는 이제 이 내부 조사단의 조사에 대해서 아마 응할 준비를 네. 하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건 사건이 계기가 됐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현직 검사로서 정말 용기가 있지 않다라고 하면은 이와 같은 문제를 제기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네. 일단 문제가 제기됐기 때문에 각종 언론과 이 시각에 대해서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네. 일단 용기가 냈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끝까지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본인의 노력도 필요합니다만 아마 외부에서 상당한 직간접적인 압력도 있을 겁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국민들이 오히려 그 서 검사님을 지켜주는 그런 어떤 성원 필요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네. 최진영 변호사께서 남성이시기 때문에 이런 질문이 글쎄 조금 불편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내용이 이제 터지고 나서 어떤 법조계 전반에 깔려 있는 남성 우월주의적 중심적인 어떤 문화들이 검찰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변호사 업계나 어떤 법원에까지 깔려 있다 이런 지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군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실지 듣고 싶습니다. 상당히 공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저 같은 경우에도 학부에 예. 있을 때에 저희 동기 법대 중에 예. 40명 중에 1명만 여성이었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그러셨습니까? 요 몇 년, 5년, 10년 전까지만 해도 전반적인 어떤 법조인 숫자가 압도적으로 여성이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네. 이번에 서 검사 같은 경우에 어떤 그 폭로가 나오기까지는 그 인적 구성에 상당히 그 변화가 있었습니다. 예. 최근 같은 경우에는 그 판사로 임명하는 분들 중에 78%, 70%, 80%가 여성입니다. 검찰도 예. 마찬가지입니다. 예. 결국 그 어떤 그 인적 구성 또한 여성이 상당히 많아지는 그 속에서 네. 그와 같은 그 남성주의 문화가 그대로 인적 변화는 여성들이 많았습니다만 예. 기존에 있던 그 남성들이 남성 우월적 시각, 예. 마치 여성 같은 경우에는 성적 어떤 대상으로 하는 그런 일들이 많았는데 예. 지금 서 검사님이 그 2004년 정도의 검사로 이제 임명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때 같은 경우에 뭐라고 본인 스스로 얘기를 합니까? 부장 검사가 오늘 같이 술자리를 했었는데 서 검사가 있어서 도우미 비용이 줄었네. 결국 동료 검사에 대해서도 성적 대상화하는 그런 네. 문화가 법정에 분명히 있었던 것은 저 스스로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것 같은데요. 예. 앞으로 네. 이런 일을 했다가는 이른바 폐가 망신한다는 것을 반드시 아는 그런 일이 있어야 되는 것 같은데 네. 이번 일 정말 법조계의 핵폭탄급 그 어떤 그 변화를 예고하는 소곡에 불과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소식도 알아보겠습니다. 예. 아까 일부에서 전해드린 바 있는데 아파트 복도에 벌어진 신생아를 구조했다는 이 여대생이 알고 보니까 자작극이었다 이런 사건이라고요. 그렇습니다. 그 이른바 미담이 하루아침에 괴담이 돼버리는 정말 네. 안타까운 사건이었던 것 같은데요. 예. 아시다시피 엊그제 그 언론 보도를 통해서 그 광주에 있던 그
여대생이 네. 본인이 자다 보니까 밖에서 고양이 소리가 나가봤더니만 네. 이 핏덩이가 같은 아이가 있어서 그것을 구조했다라고 했는 언론 보도가 나왔었는데 네. 알고 봤더니만 본인이 낳는 아기가 본인이 결혼하지도 않고 그 부모들한테 알리지도 않은 상태에서 낳는 것이 두려워서 네. 언니 집에 갔다가 아이를 출산한 다음에 그 형부에게 거짓으로 얘기를 했던 점이 그 예. 노련한 경찰에 의해서 밝혀져서 내용이 안타까움을 더하는데요. 네. 그 사정을 들어봤더니만 정말 본인이 그 남자친구한테 연락해도 연락되지 아니한 그런 안타까움 속에서 예. 그와 같은 허위 신고를 했다는 것에 있어서 네. 물론 그 사건 전체가 어떻게 보면 허위 진술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그 비난을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만 네. 그 사정을 봤을 때는 저 또한 그 어떻게 보면은 아이가 있는 그 예. 딸아이가 있는 아빠로서 너무나 안타까웠던 사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말씀해주신 대로 비단 이 여대생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사회적으로 우리가 들여다봐야 될 사정이 좀 있는데 2012년 입양특례법 개정 이후에 입양 절차가 좀 까다로워졌기 때문에 이런 유기 사건들이 늘고 있다. 그래서 대책이 필요한 거 아니냐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요? 그렇습니다. 그 서울에 있는 한 이른바 그 베이비 박스라는 게 있습니다. 예. 그거 같은 경우에 한 교회에서 운영하는데 예. 밤새 가서 낳지 못하는 기르지 못하는 사정과 함께 그 박스 안에 그 아이를 놓고 가는 그런 일들이 예전보다 많아지고 있다는 그 언론 뉴스를 저 봤었는데 예. 말씀드렸듯이 이와 같은 입양에 관한 특례법 외국으로 아이들이 팔려가는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나라 속에서 이와 같은 입양 문화를 더 그 활성화하자고 하고 있습니다만 네. 입양 특례법이 강화하면서 오히려 입양이 어려워지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 지금 2월 달에 지금 민생국회가 한다고 했는데 예. 뭐 지금 그 제천과 그 밀양에 있어서 화재와 관련해 가지고는 법을 빨리 통과를 시킨다고 하지만 네. 이런 일을 계기로 해서 입양에 관한 특례법에 대해서도 조금 더 우리 입양을 특히 뭐 장애가 있다든가 이런 아이들에 대한 입양을 조금 더 용이하게 하고 그것에 예.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입법적인 개선 꼭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검사 성추행 문제 등과 관련해서 오늘 최진영 변호사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